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비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런 법안을 관철해내겠다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배신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마저 듣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법으로 진상규명하겠다는 것이냐,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는 하지 못해도 박원순은 할 수 있다. 요즘 그런 평가 나놉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여야, 특히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엄벌하겠다는 이른바 공무원들의 비리를 엄중하게 처단하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뇌물을 받더라도 처벌하겠다는 그 김영란법. 박원순이 서울시에서 먼저 실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사설 서울시 관피와 척결한 정부와 국회가 배우길. 저희 말로 번역하면 박근혜는 박원순한테 좀 배워라 라는 사설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관광공사 감사로 박근혜를 지지했던 코미디언 자니 윤이 임명됨으로써 온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수신문까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낙하산 감사 자니 윤을 보니 공공계획의 싹수가 노랗다라고 동아일보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여러 신문들이 비난하고 있는 자니 윤의 관광공사 감사 임명, 한국일보 사설 노골적 보온 인사라도 최소한의 깜냥은 갖춰야 한다는 한국일보 사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케이 신문 구로다 지국장의 기사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메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의 본질을 짚기보다는 그야말로 저급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려 하는 그런 저질 기사를 남발하고 있는 종편의 방송들이 아마 산케이신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박근혜의 7시간 그 좀 수상하지 않느냐라는 투로 산케이신문에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청와대가 정면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쭉 봤는데요. 보니까 맨 마지막 박근혜의 레임덕은 진행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더 열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국민일보의 기사 어떤 내용이길래 청와대가 분노하느냐라는 기사 그리고 산케이신문의 기사 번역 전문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조금 전에 광고 중에 피톤치드 광고 들어보셨죠? 그 샘플 보내줘가지고 이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무기형식으로 제가 써보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건 뭐 광고 아닙니다.
아니 아침에 스프레이 분무기에 있어가지고 제자리 갖고 와가지고 칙칙 했더니 아주 상쾌한 냄새가 쫙 번지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예. 늘상 이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회원 관리 DB를 쭉 보면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한 예비조합원까지 포함하면은 총 회원 수가 43,658명이에요. 무려 43,658명입니다. 그러나 출자금을 납입한 실제 조합원은 27,000명에서 몇십 명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곧 27,000명 돌파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왜 회원관리하게 가입하겠다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겠다고 다 써놓고 출자금을 내지 않을까. 물론 뭐 충동 구매도 있으니까 충동적으로 가입한 다음에 돈 내기 아까워서 가입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뭐 계시기는 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43,658명인데 실제 조합원 수는 27,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무려 17,000명이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겠다고 DB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도 보면요. 한 20명 중에서 실제 출자금을 낸 분은 현재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서울 강서구의 홍성재님, 그리고 대전 서구 관주동의 박현수님, 그리고 이광진님, 김소연님, 이지현님, 이창민님, 이맹호님, 최인숙님, 김영훈님, 최진영님, 김미경님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김영훈님은요 꿈꾸는 기관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제 으라차차 시간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시죠. 아마 철도노조 소속이 모양인데요. 그분 오셔가지고 가입하고 가셨는데 출자금 납입 처리가 안 됐는지 일단 가입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마음먹고 조합원 홈페이지에서 조합원 가입하겠다고 했으면은 출자금 납입까지 원스톱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장하게 늘어났습니다. 박영선 미스터리 왜 그럴까? 과거 김한길 전 대표도 그랬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그랬습니다만은 왜 청와대와 만나면은 갑자기 꼬리를 내릴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그 진실을 알면은 외부에 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남모를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정말 궁금증을 더할 길이 없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기도 하죠. 그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여야 합의를 거부한 데서도 잘 알 수 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른바 자칭 보수신문들이 박영선을 칭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칭찬을 하겠습니까? 지들 뜻대로 되니까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은 역시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사실 경고드리고요. 한겨레 신문의 사설 뭐 여러 사설에서 여러 사설이 아닙니다. 사실 뭐 이렇게 진보적인 언론의 사설 이외에는 전부 다 박영선 칭찬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의 사설 이따위 특별법으로 진상규명하겠다는 거냐? 소개해드립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막으려는 애초 취지와 목적은 매우 명확하고도 간결하다.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제대로 된 법적 뒷받침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다. 여야가 7일 합의한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 임명안 등은 과연 이런 목적에 얼마나 부응할까? 안타깝게도 애초 그리려던 호랑이는 고사하고 고양이도 그리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만들려는 취지가 뭡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는 취지가 결국은 정말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말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보자. 그런 뜻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9.11 테러 이후 뭐 미국이 뭐 다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보다는 100배 나아요. 여야를 막론한 그리고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9.11 테러 이후에 마련된 그 대책도 그 사령탑을 제대로 낙하산 인사를 하는 바람에 카트리나 태풍 때는 완전 개판 다 됐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소방수 출신을 그 재난방재청장인가 우리로 치면 거기 앉혀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재난 대응을 하기 시작하긴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미국의 경우 여야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 말겠다는 그런 의지가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제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한겨레신문의 평가이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여야가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서 주고받기식 양보와 타협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해 특검을 현행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하기로 한 대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정치권 및 유가족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기로 새누리당이 양보했다는 식이다. 또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기로 한 것도 새누리당의 양보 결과라고 여야는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법의 가장 핵심인 수사권 문제를 여당 뜻대로 해버림으로써 특별법은 완전히 맥이 빠지고 말았다. 왜 수사권 문제를 양보했겠습니까?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들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질타를 하고 그리고 수사권 문제는 사법체계 운운하면서 계속 공갈 협박을 때리니까 결국은 물러선 겁니다.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오히려 조중동의 논지에 더 쉽게 흔들리는 쪽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요, 이익이 걸리면은 조중동이 뭐라고 하든 뭔 지랄을 하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중동이 뭐라고 회초리를 들면요, 찍소리 못하고 대가리 확 숙입니다. 제가 과거 국민일보 정치부장 그만두고 이른바 대한언론 운운하면서 국회 나가보면요, 야당 대표의 그 앞에 보면은 야당 대표 방 앞에 가보면은 전부 조중동만 놓여 있어요. 물론 한겨레 경향신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 밑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휘둘리니까 이따위 양보가 나오는 겁니다. 한겨레신문이 사설이 지적하는 여야 합의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상조사위와 특별검사가 따로따로 놀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사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면은 그 문제는 그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특별검사 아니면은 절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뭐 그게 뭐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따위 논리들. 물론 법학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그따위 소리냐, 무슨 형사사법체계에 어긋나냐, 상관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빼앗고 특별검사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게다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서로 존속기관도 달라요. 따로 국법이 돼버린 겁니다.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은커녕 특검 추천권도 갖지 못합니다. 특검 추천 여전히 특검법에 의해서 여당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진상규명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특별검사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상조사 특별위에 동행영역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을 준다고 해도 한계는 명확합니다.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다면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그리고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와 특검 사이를 오가는 연락책 이상 구실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요, 세월호 특별검사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가운데서도 단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명 중에서 야당 몫이 있긴 있죠. 그래서 야당 입김이 들어있는 그런 특별검사가 추천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복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당이 입김에 들어간 특별검사도 추천됩니다. 그 2명의 특별검사 중에서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여당이 지명하는 특별검사 임명할 겁니다. 그런 그 특별검사가 과연 청와대부터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진실을 파헤칠 특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특검이 추천될 수 있을 것인지, 추천된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그런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 온통 의문투성입니다. 특검 추천이 추천 과정에서부터 이런저런 좌고 우면을 거쳐서 청와대의 낙점 과정까지 이르다 보면 능력이 있는 광골 특검이 지명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못 구워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명확한 진상 책임조사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가 듭니다. 게다가 진상조사위는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를 활동시한으로 잡고 있으나 특검은 최장 90일에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게 고작이다. 세월호 참사 조사라는 사안의 방대성에 비춰볼 때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최악의 경우 특검은 알맹이 없는 수사를 마치고 손을 털고 진상조사위는 세월호 백서 정도 만드는 일로 임무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아마도 새누리당 그리고 이 정부는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세월호가 정말로 국정원이 운영하는 배여서 거기에 뭔가 국민들이 알면은 뒤로 뒤집어질 그럴 사람들이 숨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도 하지 않고 숨어서 뭔가를 꿍꿍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극복과 치유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그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을 정확하게 파헤쳐야만이 정확한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보면 그런 기대 너무나 난망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과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국민들도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고공화국, 사고가 일어나도 제대로 된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그 책임자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그 사고의 대상은 여러분을 비껴갈 것 같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잠실에서는 이른바 싱크홀, 여기저기서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가 우르르 무너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세월호 참사도 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요, 결국은 부정부패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결국은 설령을 늘리고 이게 배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로 15년만 쓰고 말아라 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감가상각이 15년 16년차 되는 날 제로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5년 10년 연장해 주면은 그 이득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법을 바꾸고 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부정과 부패가 펀치는 겁니다. 이 부정과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김영란법이죠. 지금 공무원들 뇌물수수죄에서요. 무죄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대가성을 입증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즉 뇌물을 받아서 그 대가로 뭔가를 해줄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대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뇌물을 받아도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대가성이 있거나 끈 간에 뇌물을 받아 처먹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나 그 법의 대상이 될 공무원들 찝찝하거든. 이러다가 나도 언제 대가성 없는 뇌물 받아 처먹었다가 골프채 선물로 받았다가 뇌물로 해가지고 언제 뜰갈지 모르니까 온갖 방해를 해서 결국은 김영란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도 국회에서 그냥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하수인들이 전부 그 법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면은 어떻게든 해결될 방법이 있다라는 사례를 박원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관피와 척결한 정부 국회가 배우길 서울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강도의 관피와 척결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해임 이상 징계를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회가 2012년 8월 입법 예고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 서울시가 공직사회의 적폐 해소를 위한 초강수를 먼저 들고 나온 셈이다. 국회와 정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서울시도 복마전입니다. 옛날부터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래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들고 나온 강수는 비단 우리 사회의 적폐를 고치자는 그런 큰 뜻도 있겠지만은 서울시 복마전 서울시부터 뜯어 고치자는 박원순 시장의 원료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 혁신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원순 강령의 의미와 파급력은 결코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란법, 아까 얘기했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속칭 김영란법, 이런 김영란법이나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는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겁니다. 박원순 시장의 이른바 박원순 강령은. 서울시 공무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은 물론이고요. 관피아의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이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면 그 심사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고요. 매년 직무 연관성을 심사해서 가족, 친인척의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으면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물론 박원순 강령이 제대로 실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만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 이 강령이 실제로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 뿌리를 내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서울시의 혁신 대책은 자체 행동 강령과 징계 규칙 차원이어서 상위법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서울시의 혁신 대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공직사회 전반의 혁신과 자정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김영란법 처리나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여당과 정부는 단순히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혁신 과제라는 차원에서 그 실효성과 의미를 충분히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혁신 대책이 나비 효과가 돼서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를 바란다라고 서울신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퇴직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가능 여부를 3개 유형으로 구분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누굽니까? 남경필이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결국은 따라오는 겁니다. 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는 길이야말로 사실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세월호와 같은 그런 낡은 배가 그야말로 조금만 변침해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다한 짐을 싣고 출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관폐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부패, 부정이 있는 겁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경상북도는 출자 출연기간을 축소하고 전현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구시 역시 공무원의 산하기관 이동을 금지하고 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잇따른 관폐 척결 방안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 담긴 후속계획 조치와 일맥상통합니다. 박근혜는 담화만 해놓고 실제로 그 후속 조치 단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못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회와 정부는 지자체의 관폐 척결 대책에 탄력과 가속이 붙도록 입법과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못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못한 그런 국회의원들 부끄러운 줄 알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도 지금 월단식 하고 있는데요. 잘 했더니 힘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주 맑아진 느낌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이번에 지사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단식, 적은 자본금, 큰돈 안 들이고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가입하신 부산광역시 동구 조박로의 보충제님, 그리고 강원 강릉시 지변동의 김의 전정님, 그리고 심플빔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가입 많이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미래통조합 국민TV 조합원,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을 논립니다. 뉴스K 보시면은 여러분들 실감하실 겁니다. 지상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케이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의 품질만큼은 어떤 다른 지상파에 혹은 종합편성 채널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리라고 자부를 합니다.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조합원 가입 하는데 제대로 안 된다 하시면은 전화를 주십시오.
조합원 숫자 27,000명입니다. 지금 미래협동조합 사무국에서 이 27,000명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딱 한 명입니다. 한 명이 27,000명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응대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하시는 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많은 분들을 응대하기 때문에 그 27,000명이 느끼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협동조합 뉴스케이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돈 많고 여유 많은 곳에 비교하면 모자라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주고 더 키워서 나중에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심정으로 조합원을 떼주시고 조합원 떼주시고 그리고 아끼고 애워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까 잔이윤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일보의 사설 노골적 보온 인사라도 최소한 깜냥은 갖춰라 소개해드립니다. 방송인 잔이윤 씨가 끝내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돼 어제 첫 출근을 했다.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민망하고 개탄스러운 인사다. 윤 씨 개인에게나 박근혜 정부 양쪽 다에게 그렇다. 윤 씨의 감사 임명은 관광공사 비상임이사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고른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적임자를 문화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는 형식 요건을 채우려는 것일 뿐 실제로는 청와대의 입김에 따라 결정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런 형식적 임원추천위원회 심의에서조차 윤 씨에 대해 전문성 부족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잔이윤 이 사람을 감사에 임명한 것은 그가 2012년 대선 당시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몸을 담았던 일 이외에는 달리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원로방송인이어서 해외 홍보 역할이 기대할 만하다고 하지만 감사를 이사나 홍보대사와 착각한 것이라면 몰라도 감사의 고유 역할과는 애초에 거리가 멉니다. 감사는 이사와 달리 업무 집행권 없습니다. 일상 회계감사와 업무의 위법성, 타당성 감사가 고유 직무입니다. 잔이윤에게 그런 직무에 어울릴 만한 경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의 인지도나 외국어 능력 등 홍보대사에 어울릴 만한 자질로 따져도 잔이윤보다 나은 사람 아주 숱하다라는 것이 한국일보 사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그의 임명은 논공행상이나 보은, 낙하산 인사다. 대통령 후보 시절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던 박 대통령의 다짐은 거론하기도 새삼스럽다. 박 대통령의 위약, 파약이 가장 두드러졌던 게 다름 아닌 인사, 그중에서도 사장과 감사 등 공기업 임원 인사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권력을 잡는 것이자 권력에 따른 이익의 우선 분배라는 측면에서 그런 다짐은 처음부터 약속으로 성립하기도 어려웠다. 그렇지만은 그런 엉터리 약속을 통해서 당선된 겁니다. 이 정권의 출발 자체가 국정원의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박근혜의 선거 공약만 보더라도 전부 사기요, 거짓이라는 점, 그 이후에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짜 사기를 남발해서 된다면 그 정통성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역대 공기업 감사 자리, 아무리 대선 승리에 기여한 현대판 공신들의 몫이고 공기업 감사는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늘 땡큐 감사만 하면 되는 자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영양 요건은 갖춰야만 합니다. 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관광진흥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대선 당시 선대 홍보위원장을 지냈다는 이유를 안 치고 그리고 감사 자리에 동네 할아버지를 앉혀서 또 어쩌자는 겁니까? 늘어나고 있는 관광공사 누적 적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89살 먹은 윤기영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를 지난 3월 별탈 없이 한전산업개발감사로 임명했으니 78살 먹은 잔이윤 씨는 젊은 척이라도 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잔이윤의 임명은요, 한겨레신문이 코미디언 감사 임명 코미디라는 제목으로
비판하고 있고 중앙일보 역시 잔이윤 씨가 관광공사 감사라니 또 보은 인사냐. 동아일보는 낙하산 감사 잔이윤을 보니 공공개혁의 싹수가 노랗다. 서울경제 역시 관광공사 보은 인사 누가 적폐척결의 진정성을 믿겠느냐. 심지어는 문화일보에서마저도 박근혜의 공공개혁 또 공허하게 만든 잔이윤 낙하산이라는 제목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청와대를 분노케 만든 산케이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디어 다음에서 보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웃기는 점이 있어서 하나는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작년 6월에 국익훼손 대외 신뢰 추락이라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토시 하나까지 통째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당시 김태흠 원내대변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고 시부를 냈습니다. 그랬던 청와대가 박근혜 7시간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의 사생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속실의 정호성 비서관을 반드시 정인으로 채택해서 그 진상을 캐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